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ETF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70K에서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니까 또다시 자본주의 시장의 끝판왕,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형님이 방송에 이렇게 딱 등판해가지고 비트코인 마케팅을 이 CEO가 대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록은 뭐라고 얘기했냐? 비트코인 ETF가 ETF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ETF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천 개의 ETF가 나왔는데 이 중에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ETF, 그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거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아직도 비트코인 사기다, 쓰레기다, 허상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 CEO까지 지금 방송에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을 립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 인터뷰 풀 버전을 봤는데 실제로 레리 핑크가 나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강한 강세론자다 라는 얘기까지 굉장히 당당하게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월가의 전통 금융 포지션에서 위치했고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CEO들한테도 편지 한 통 보내버리면 얘네들도 깨갱하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비트코인 아무 생각도 없이 좋다고 블리시하다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진짜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돌연변이 혁신 자산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블랙록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통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엄청나게 잘 팔리자 지금 다른 기관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까지 이제 2주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할 거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 본인들 곤조와 고집으로 비트코인 같은 거 우리는 취급 안 해 라고 했던 애들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면서 나중에는 핵심 월가의 기관들 모두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주춤했던 큰형님이 다시 돌아오면서 블랙록을 통한 IBIT의 유입량이 엄청나게 또다시 살아남에 따라 전체 유입량도 이런 식으로 살아났고, 근데 중요한 것은 둘째 형님인 피델리티가 약간 비실비실했습니다. 근데 둘째 형이 비실비실하니까 이 셋째 누나 아크인베스트먼트의 ARKB에 역대 최고의 유입량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서로서로 둘째 형이 조금 힘 빠지니까 상부상조하면서 돌아가면서 계속 펌핑해주고 있다. 이런 내러티브대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중간중간 출렁임은 있더라도 결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은 계속 우상향할 것이고, 실제로 그레이스 케일이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의 역할, 암호화폐가 이 전통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을 얘기해줬습니다. 요즘 미국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실비실 되고 있고 주식에 집중된 이익, 자산간 상관관계 증가하면서 거시적 위험으로부터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힘듭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는 효과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이 돌연변이 자산은 기존의 전통 자산이었던 채권, 주식과는 굉장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아주 지멋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수익과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녔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고 전반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비트코인은 그때 역행하면서 상승할 수가 있다. 그럼 뭡니까? 채권, 주식의 하락을 이 비트코인 돌연변이가 상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올라갈 때는 주식, 채권 올라갈 때 비트코인 얼마나 올라갑니까? 얘네들보다 5배, 10배 더 많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관들이 뭐 비트코인이 좋고 이게 무조건 필요하고 이래서 사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보험의 역할, 해치의 역할로 암호화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레이스케일의 주장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진을 보면 비트코인과 기존 자산들의 상관관계 보십시오. 비트코인은 얘네 전통 자산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여기에 더 동떨어져 있는 거 누굽니까? 크립토 시장 두 번째 형님인 이더리움.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돌연변이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구축을 해놔야 리스크가 왔을 때 해칭 역할, 피난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레이스케일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ETF 펀드로의 축적은 기술적으로 살짝 눌려줬지만 다시금 기관들이 들어온다. 기관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반감기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싸게 비트코인 매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진짜 본격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전쟁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에서 59억 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 밸류 파트너스와 VSFG가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했다. 이제 진정한 본격적인 전쟁, 미국과 중국
세계 G1, G2의 비트코인을 가운데 두고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전쟁에 지금 서막에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주요 자원은 뭡니까? 바로 돈이다. 이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수요들이 지금 수면 아래에서 계속해서 응축되고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일러 형님이 오늘 트위터에 굉장히 재밌는 트윗을 올려줬는데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성장 전략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500명 이상의 기술기업의 CEO, 투자자와 소유주들이 굉장히 열성적인 흥미로운 질문이 많았다. 이런 기술기업들의 CEO,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폭발적인 흥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세일러 형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올해 연말에 2024년 12월 15일 이후부터는 FASB, 비트코인에 대한 공정가치 회계 기준이 변경된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기업들, 지금은 금융기관들만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 초대형 빅테크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유보금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되는 거.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무형자산 취급을 받았다. 근데 이제 2024년 12월 이후가 되면 그때부터는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받아서 진정한 초대형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기관들이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유보금으로 보유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라톤, 테슬라, 헛팔 이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기업들이나 아니면 채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근데 공정가치 회계 기준이 변경되고 FASB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비트코인도 금융자산으로 취급이 되면서 재무상으로 수익이 나면 그것을 이익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 훗날도 아닙니다. 올해 말 내년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 매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월가의 기관들과 이런 초대형 빅테크들까지 비트코인 매수하겠다고 나서면 비트코인 중장기적으로 올라가겠습니까? 하락하겠습니까? 어차피 큰 그림과 큰 추세의 방향은 이미 결정이 끝났다라는 거. 그리고 레리핑크 형님이 이번 방송에서 또 굉장히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발언을 해줬는데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분류돼도 괜찮아. 그래도 ETF 출시 나는 된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발언을 당당하게 해줬다. 근데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뭘까? 지금 계속 SEC는 이더리움은 증권이다. 이거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증권이 돼도 ETF가 출시된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레리핑크 형님이 게리 겐슬러 어깨 손 딱 올리고 있었다면 지금은 꼬집고 있는 겁니다. 증권이든 말건 우리가 신청했으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시켜. 승인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면서 씩 웃으면서 압박을 넣고 있다. 얼마나 이 블랙록이라는 집단이 무서운지 지금까지 SEC를 상대로 ETF 승인 확률 99.8%의 위험을 이 레리핑크가 웃으면서 방송에서 출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더리움 현물 ETF는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승인 확률은 무조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충분히 기대해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고 왜 레리핑크가 이더리움을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이더리움을 계속 밀어줄까? 지금 블랙록은 뭐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 지겹도록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 블랙록은 기존의 전통 금융에 있던 실물 자산들 다 온체인으로 이동시켜서 토큰화 시키려고 하는 거. 이 엄청난 원대한 꿈을 꾸고 있고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블랙록의 RWA 토큰화 펀드 비들이 출시 일주일 만에 1억 6천만 달러의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일주일 만에 들어왔다. 블랙록은 크립토 관련되는 상품마다 다 빅히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비들까지 대히트를 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실 이 RWA 시장,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은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전 세계의 부의 레벨을 보면 가장 큰 거는 부동산, 그 다음이 채권,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주식이다. 근데 여기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크립토의 전 세계 부의 크기는 이 점 하나입니다. 이 미세 플랑크톤 정도의 크기인데 이런 엄청난 기존의 전통 자산들이 전부 다 토큰화돼서 이 안으로, 이 블록체인 안으로, 온체인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 RWA라는 섹터와 이 내러티브가 얼마나 큰 내러티브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정식으로 승인되면서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더 큰 채택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다. 그러면 더 많은 크립토 파이가 생겨날 거고 이 파이 안에 전통 자산들이 토큰화돼 가지고 이동되는 이게 바로 RWA의 힘입니다. 이것을 지금 구현하려고 레리핑크
핑크가 지금 이더리움을 밀고 있는 것이고, RWA가 잘 되려면 이더리움이 잘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 RWA도 디파이고, 디파이는 결국에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RWA의 크기가 이 정도라면 2030년, 5년, 6년 뒤에는 10배 이상 성장할 섹터. 지금 많은 분들이 뭐 RWA 많이 올랐다, 이제 고평가다, 이제 털고 나와야 된다. 물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단기적으로 미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과열일 수 있다. 근데 쭉 크게 넓은 그림으로 나무가 아니라 숲을 한번 보면 지금 RWA의 시총은 해봐야 지금 이 정도 올라갔고 살짝 조정받았고 다시 튀어오르기 직전, 이 정도 구간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A 메타를 먹으려면 이번 사이클 끝날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RWA는 계속해서 하입해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RWA 이 내러티브도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더리움의 아버지인 비탈릭 부테린이 AI는 엄청난 분야고 지금 AI, 인공지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알트의 아버지이자 이더리움의 아버지인 비탈릭이 AI를 언급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그리고 또 굉장히 엄청나게 고무적인 소식이 들렸는데, 패치 AI, 아직스, 오션 프로토콜 이 토큰을 지금 ASI 토큰으로 병합하겠다. 진정한 이 AI의 초강자들이 심지어 개별적으로 있어도 AI 대장급 코인으로 상승을 견인했는데 얘네가 지금 합치겠다라는 메가톤급 발언을 해줬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구독자님들께 지겹도록 말했던 AI 4대장, 패치 AI, 그래프, 싱귤러리티넷, 오션 프로토콜, 이 중에 AI 4대장 중에 이 3대장이 지금 힘을 합치겠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식입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 코인들은 AI 개발, 활성, 지수 또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AI 크립토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얘네가 단순히 AI가 허상이다, AI는 근본도 뭐도 없고 버블이다 라고 해도 개발까지 열심히 하면서 펀더멘탈까지 챙기려고 하는 이 AI 4대장 중에 3명이 지금 힘을 합치겠다. 굉장히 저는 엄청난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내러티브의 힘을 받아가지고 AI 또한 계속해서 거침없이 순환하면서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또 준비해야 되는 생태계,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인 베이스 생태계가 지금 성장세가 완전히 미쳤습니다. 베이스의 TVL이 73%나 상승하면서 거진 베이스 생태계가 2배가량 상승을 한 겁니다. 초단기간 동안. 그리고 또한 어쨌든 시장이 불타오르고 불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레이어 2, 안 그래도 덴큰 업그레이드로 수수료도 굉장히 절감됐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사용자가 레이어 2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 큰 확장성을 가져가게 될 텐데, 거기서 베이스 프로토콜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TVL이 상승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생태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석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 낸다면 충분히 긍정적이고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케처님 고점이 어딘가요? 우리는 비트코인 언제 팔고 나와야 되나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 투자 시장에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다. 비트코인이 딱 어디 고점 찍고 내려올지는 절대 모른다. 근데 매도를 예술적으로 하려면 인간 지표를 잘 봐야 된다. 여기서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심리적 분석이 중요한데,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나무의 지난해 영업이익, 그러니까 업비트입니다. 업비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6,409억 원이고 전년비 대비해서 21%가 감소했다. 근데 작년 물론 비트코인이 15K부터 의미 있는 상승을 시작했던 해였던 건 맞다. 근데 그 누구도 작년이 초대박 대세 상승장 불장이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업비트의 영업이익이 전년비에서 21% 감소했다. 상승장 아직 멀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예술적인 매도를 하려면 이런 기사가 떠야 됩니다. 두나무 지난해 영업이익 전년비 200%, 300% 증가, 이런 뉴스가 뜰 때 우리는 이제 새로 들어올 코리니분들, 뉴비들한테 우리가 바닥에서 사놨던 거 조금씩 넘겨주고 나와야 될 때지 아직도 멀었다는 거. 그리고 전 세계의 인간 지표인 구글 트렌드도 비트코인 신고점 갱신하고 뭐 오르고 ETF 기관들 블랙록 들어온다 뭐다 해도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한 키워드 44밖에 안 된다. 21년 불장 당시 67%, 그리고 2017년 12월 최고점 당시 구글 트렌드
100이었다. 근데 지금 40이라는 거 아직 절반도 안 왔습니다. 물론 상승장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상승장 이제 반 왔고 이만큼 반은 더 올라야 그때부터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지. 지금은 뭐다? 퀀텀 점프 부의 계층 이동 재분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시기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너무나 난이도가 쉽다. 과거처럼 비트코인이 막 상승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폭락하면서 흔들면서 개미들 털고 상승했다면 지금 뭡니까? 빠져도 애게게 하면서 30%가 넘는 하락도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 벌벌 떨면서 비트코인 던졌지만 해봐야 20%밖에 안 빠졌습니다. 20%도 채 안 빠졌는데 앞으로는 기관들의 유입 그리고 여러 레거시 금융들 전통 기관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비트코인을 정식 제도권 자산으로 채택한다. 앞으로는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아주 조금만 받으면서 하방을 단단하게 경직을 가져가면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멘탈 관리하기도 지금 시기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폭락이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 선물 세력들이 이 롱을 청산하기 위해서 가격을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 건데 선물의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작은 수준이다. 선물 숏 세력들이 지금 강력하게 매도해서 누르지 못한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ETF, 이 미국의 월가의 초대형 자본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쉽게 숏으로 애들 죽이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숏 잡으려고 개인 투자자들 롱들 죽이려고 하다가 ETF 애들이 그냥 사버리면 자고 일어나면 그냥 비트코인 떡상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ETF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유입이 유출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러면서 하방이 점점 더 강력하게 견인되면서 올라가는 불장이 연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VIV G스코어 같은 경우도 이제 미드 사이클에 도달했고, 미드 사이클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불장 사이클은 어딥니까? 최상단 이 빨간색 구간까지 MVIV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왔던 거 한 번 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작년부터 상승했던 거 한 번 더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과거 프랙탈적인 관점에서 보통 상승장 첫 번째 상승장은 731일, 그리고 하락장 400일, 그리고 두 번째 상승장은 상승 1000일, 하락 365일, 세 번째 852일, 그리고 하락장 609일. 근데 지금 이제 상승장은 이미 벌써 시작됐고 456일이 지났다. 근데 보통 아무리 못해도 세 번의 불장 당시 700일이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상승한 거 이제 절반 왔다라는 걸 프랙탈적으로도 설명해주고 있다. 앞으로 최소로 잡더라도 700일은 더 상승할 거다라고 하면 아직도 상승할 구간이 300일 정도는 더 남았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진정한 메가 불장, 메가 사이클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진짜 1000일 이상의 상승세도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승했던 거 곱하기 2배보다 더 긴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위해서 파이어 차트도 분석을 해드리자면 일단 72K와 74K 상단으로 매도벽은 좀 강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또 신고점을 갱신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걸려 있기는 하지만 최근 주춤했던 가장 큰 고래 갈색 고래 형님이 완전히 강하게 풀매수로 고개를 들어줬고, 스마트한 트레이딩을 하는 보라 고래들도 고개를 들고 매수세에 동참해주고 있다. 지금 가장 큰 고래, 갈색 고래, 보라 고래 모두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고, 아직도 개인들은 긴가민가 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이 구간 뚫고 잘하면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또다시 신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라고 해도 60K에 또다시 매수벽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구간 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60K 밑으로 떨어진다. 빤스까지 팔아서 여러분들이 비싸서 못 샀던 거 포트에 구성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박앤세일 구간입니까? 떨어져도 좋다. 떨어지면 싸게 사서 좋고, 오르면 뭐다? 이미 들고 있던 거 상승해서 돈 벌어서 좋다. 어차피 어떻게 되나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흘러가니까 여러분들께서 배 힘 딱 주고 지금처럼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